제3장 경보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 아래 개요 봅니다. 개요에 핵심 내용이 좀 있는데요. 자, 화재 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서요.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고요. 화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기 발견, 조기 통보, 초기 소화, 조기 피난. 자, 다시 한번요. 조기 발견, 조기 통보, 초기 소화, 조기 피난을 가능케 한 설비입니다. 자, 아래 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조 및 원리인데요. 이 아래 보니까 자,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이 기기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지기. 감지기 어디 있나요? 여기 세 가지 종류의 감지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는 자동식 열감지기, 두 번째 정온식 열감지기, 세 번째 연기감지기인데요. 광전식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신기. 자, 여기 있습니다. 수신기. 자, 세 번째 발신기 봅니다. 자, 발신기 여기 있어요. 자, 네 번째 음향장치 봅니다. 주경종 여기 있고요. 지구경종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표시등 봅니다. 이런 것이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또 이 안에도 많이 있고요. 자, 전원 봅니다. 여기 안에 전원이 이렇게 인입이 돼야 되겠죠. 자, 배선 봅니다. 여기 배선, 이런데 배선이 보이네요. 시각경보기 여기 있고요. 이 시각경보기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기가 시각경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계기 봅니다. 중계기는 여기 없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첨언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요, P형이 있고요. 자, P형에는 다시 1형, 2형, 즉 P형 1급, 2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R형이 있어요. 자, P형에는 다시 로타리식이 있고요. 로타리식, 그 다음에 버튼식이 있어요. 자, 버튼식 알아두세요. 자, R형일 때, 이때 R형일 때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 중계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자, 접점 신호 있죠. 기존 감지기들은 다 접점 신호입니다. 자, 감지기에서, 여기 수신기 있죠. 자, 이 감지기가 여기 있으면은 이 중계기를 거쳐서 이렇게 수신기로 연결이 될 텐데요. 요 중계기하고 이 수신기 사이, 이게 R형이에요. 여기 R형이어야 돼요. R형 수신기일 때 여기 중계기와 여기 사이에 통신 신호로 바꿔집니다. 이 통신 신호라는 거는 고유 신호예요. 고유 신호. 자, 중계기하고 수신기만 알 수 있는 고유 신호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러면 중계기하고 이 감지기는 기존 이런 감지기를 씁니다. 접점 신호 감지기죠. 이런 감지기들을 사용합니다. 이때에 자,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면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수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P형 수신기, 두 번째 R형 수신기가 있어요.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자, 수신기가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화해준 신호를 직접 연결한대요. 자, 발신기 감지기하고 수신기하고 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P형 수신기하고요. 자, R형 수신기. 자, R형 수신기는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중계기를 거쳐서 수신기에 연결한대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R형 수신기만 그래요. R형 수신기는 중계기를 거쳐서 자, 수신기에다 연결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P형 수신기. P형 수신기는 1급과 2급으로 두 가지로 나누고요. 자, 1급은 어느 때 설치하냐면 4층 이상일 때. 4층 이상 있을 때 1급을 반드시 설치하는데요. 그러면 1급하고 2급하고 차이는 뭐냐? 1급에는 통신할 수 있는 전화 잭이 있고요. 이건 없어요.
자, 그래서 4층 이상일 때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발신기하고 수신기하고 어떤, 자, 뭐, 유지보수 할 때에, 자,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이제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뭐, 무전기, 자, 특히 핸드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기능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제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자, 1급하고 차이가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4층 이상일 때는, 자, 1급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소형 건물에,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소형 건물에 적합합니다. P형은 소형 건물. 자, 그러면 R형 수신기는요, 대형 건물에 적합하겠네요. 대형. 자, 대형 건물에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자, P형 수신기는 또 두 가지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터리 방식, 로터리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버튼 방식, 자, 버튼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자, 아래로 갑니다. R형 수신기 보겠습니다. R형 수신기. 자, R형 수신기는 이 아래에 지금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 신호. 이거는 기존 감지기, 기존 발신기죠. 이것들은 접점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형이죠. 구형 옛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이거를 이 수신기 R형 수신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계기라는 것을 거쳐야 돼요. 왜요? 이거는 접점 신호고 여기 R형 수신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통신 신호기 때문에 신호 방식이 서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여기다 연결하면은 R형 수신기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화재가 나도 자 이게 R형 수신기는 그 신호를 화재 신호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신 신호로 바꿔줘요. 접점 신호를.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중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중계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는 그런 감지기나 발신기는 반드시 중계기를 써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R형 수신기 간에는 자, 통신 신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접점 신호를 연결해서 R형 수신기에다 연결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자, 아래 봅니다.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하여 직접 이제는 이제 중계기를 안 쓴대요. 직접 뭐예요? 고유 통신 신호를 쓰기 때문에 수신기에 직접 들어가죠. 왜? 통신 신호를 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계기가 필요 없죠. 바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소형 감지기, 아날로그식 감지기, M형 감지기. 이런 것들은 통신 신호가 직접 여기서 발생해서 자,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중계기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 신호를 발생한다. 자,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통신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선을 통하여 많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자, R형 수신기의 장점이죠. 이게 올라가는 신호 두 가닥. 이래서, 자, 이렇게 내려가는 신호를 보내주는, 자, 두 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해선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선수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P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P형 수신기. 자, 여기가 P형 수신기. 여기가, 자, 접점식 감지기, 자, 발신기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간에는 자, 많은 배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배선. 자, 감지기마다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송배전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송배전식 배웠죠? 병렬 방식은 절대 안 되고요. 자, 우리가 P형에서는 송배전 방식을 쓴다고 그랬어요. 송배전 방식 써야 됩니다. 자,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이거 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많은 배선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 R형에서는 획기적으로 줄인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더 저렴하다. 여기만 비교했을 때, 자, 여기 솔로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가세요. 경계구역수가 많은 대형 건물에 유리하다. 자, 경계구역 수가 많은 대형 건물에 적합하다. 자, 아래 또 봅니다. 주소형 감지기 여기 얘기예요. 제가 방금 드렸던 주소형 아날로그식 M형은 바로 직접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보 경계구역 설정과 관련 이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여기서 나오면 여기를 이해를 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규정인데요. 이거를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제가 이제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경보 경계구역하고 방화구역을 헷갈립니다. 방화구역은요. 자, 이렇게 방화구역이 있으면은 자, 여기
구역이 있잖아요. 건물에. 자, 건물의 바닥 면적이. 이럴 때에 일정, 자, 뭐 1000제곱미터, 베이스가 1000제곱미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넘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막으라는 거예요. 방화구역은. 왜? 이게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이걸 안 막으면은 제가 플래시 오버 배웠죠. 플래시 오버.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일순간에 전체가 불이 다 확산돼 버립니다. 한꺼번에. 자,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연기의 확산과 자, 화염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막아주죠. 자, 불연제를 통해서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죠. 칸을. 완전히 천장까지 밀폐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막아주는 게 방화 구역이고요. 경보 경계 구역은 이렇게 막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이거를 막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봅니다. 여기. 이거 중요해요. 자, 여기가 이런 장소가 있으면요. 여기에 경보 경계 구역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1000제곱미터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베이스가 얼마냐면 600제곱미터예요. 자,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600제곱미터 이하로 이거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가 600초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 이렇게 막는 게 아니고 경보 경계 구역을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2개 구역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감지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 30개, 뭐 20개 감지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도 또, 자, 30개, 뭐 20개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감지기가 뭐,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자, 균일하게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를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라고요? 자, 이게 바로 죄송합니다. 경보 경계 구역을 이때 A, B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칸을 막는 게 아니고 A, B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 A 거는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을 하죠. 저기 감지기를요. 자, 이렇게 연결해요. 자,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이라고요? 송배전 방식이라고 해서 송배전 방식 다 이걸 써야 돼요. 병렬 방식 쓰면 안 됩니다. 송배전 방식 뒤에 배웁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하여튼 송배전 방식으로 연결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송배전 방식으로 연결해요. 자, 연결한 게 끝에 두 가닥이 있겠죠. 이걸 이렇게 여기다가 쑥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가 가면은 회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수십 개, 뭐 100개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A라는 거를 딱 스티커를 붙이고요. A 거, 이걸 B인 건가요? 자, B 거니까 B로 스티커를 붙이고 B에다가 이렇게 자, 두 가닥을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보 경계 구역이에요. 이게 하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A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여기 회로에다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어떤 이름이에요? A 경보 경계 구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하는 게 경보 경계 구역입니다. 방화 구역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구역을 설정한가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게 길어졌어요. 자, 봅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 건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자, 여기가 건물 하나가 지금 1층, 2층, 3층, 지하층이 여기에 있어요. 지하층이 있는데, 이 건물이 하나 있고,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과 이 건물을 묶어가지고 경보 경계구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두 번째.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층하고, 이 층하고 이렇게 묶지 말라는 거예요. 층은 층대로 이렇게 경계구역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넓다면은 2개를 다시 나눠서 여기 나누듯이 나누어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층하고는 다른 층하고는 묶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옵션이 있어요. 이게. 자, 2개의 층을 합쳤을 때에 500제곱미터 이하면은 2개의 층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2개가 합쳐가지고 500제곱미터 이하다. 바닥 면적이. 그러면은 2개 층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얼마냐?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게 이제 베이스라고 그랬어요. 기본. 자, 그리고 한 변의 길이. 이때는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일 때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해 버렸다. 그러면은 이때는 600제곱미터와 상관없이
이거를 또 막 이렇게 두 개 구역으로 나눠야 돼. 자, 여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 길쭉하게 하나 해놨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50m가 초과됐다고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이거는 55m입니다. 자, 55m예요. 근데 이 안의 면적은 얼마냐면 58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자, 600m 이하죠. 이하임에도 원래는 600m 이하, 600제곱미터 이하면은 이걸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50m가 한 변의 길이가 50m가 초과됐기 때문에 이때는 또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자,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또 그 옆에 또 옵션이 또 있어요. 뭐 어떤 얘기인지 봅시다. 자, 다만 해당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 자, 이 문을 열고 싹 들어가니까 이 전체가 자,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훤히 보입니까?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똑같아요. 50m가 초과되면 무조건 자, 나누어야 되고요.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안에 주출입구에서 안이 훤히 보이면 600제곱미터가 아니고 1000제곱미터로 완화시켜 주겠다. 자, 이거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000제곱미터로 자,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봅니다. 4번 지하구. 이 지하구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하도 아니고, 자, 이게 뭐, 지하가도 아니고, 지하도도 아니에요. 지하구예요. 지하구는 뭡니까? 지하구는 전력 케이블이나 통신 케이블이, 자, 우리가 도로에 밑에 가면은, 큰 도로 안에 가면은, 자, 그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안에는 통신 케이블이나, 자, 전력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통신 케이블이 들어있으면 통신구, 전력 케이블이 들어있으면 전력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터널의 길이가 자 700m 이상이면은 자 나누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00m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요. 지하가는 을지 지하상가. 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하가는 을지 그 지하에 있는 지하상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게 지하가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걸 또 알아두셔야 돼요. 자, 층과 층간은 별도로 해야 된다. 따로따로 해서, 자, 경계구역을 해야 된다. 자, 이 복도도, 이게 복도거든요. 복도도 따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하 있죠. 여기 지하. 지하도 별도로 해야 돼요. 지하하고 1층하고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자,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넘어가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걸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적으로 방금 전에 경계구역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것을 한번 여기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걸 꼭 알으셔야 돼요. 기준. 자, 기준 아까 베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의 경계구역은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여야 되고요. 바닥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때 계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입니다. 소방에서는 무조건 올린다고 그랬어요. 계산 시 소수점에는 올림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50m, 한 변의 길이를 50m를 자,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가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자, 가봅니다. 여기서 층의 바닥 면적이 기준에 초과됐는지 이하인지를 따져본다. 자, 600제곱미터를 초과됐는지 안 초과됐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어요. 50m 이하인 범위 내에서 자, 따져보니까 자, 초과됐습니까? 그러면은 둘로 나누면 되고요. 초과되지 않았으면 그냥 그 면적대로 해서 하나로 하면 되겠네요. 나와보면 봅니다. 층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초과되면 위의 기준의 범위 내로 분할하여 경계구역을 이제 나누면 되겠네요. 설정하면. 자, 방금 전에 얘기한 사항이에요. 자, 다 봅니다. 두 개의 층의 바닥 면적이 합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배웠네요. 자, 라범입니다. 주된 출입구의 문을 열어 내부 전체가 훤히 보이면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자, 말을 봅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면 바닥 면적과 관계없이 경계구역을 나눈다. 자,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주목.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자 이렇게 층이 이렇게 생긴 또 바닥 면적이 이렇게 생긴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건물에 지금 경보 경계구역수는 몇 개냐 하고 이걸 물어봅니다. 이 건물의 경보 경계구역수. 자, 방금 전 여기에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층을 봅니다. 1층은 자, 경보 경계구역수가 몇 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출입문을 여니까 내부가 훤히 보인다고 써져 있네요. 옵션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얼마를 나눈다고요? 자, 1000으로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얼마 범위 내에서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게 50m가 초과됐다. 55m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따져볼 것도 없이 무조건 나누어야 돼요. 무조건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자 50m 자 이하죠. 지금 50m 이하니까 자 이제 이 길이로는 나눌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은 어떤 걸 적용해야 돼요? 자, 훤히 보이니까 1000제곱미터 적용하죠. 그러면 얼마를 나눠요? 3600. 자, 3000 여기다 할까요? 3600 나누기 자, 1000이겠네요. 1000이면 얼마요? 3.6이죠. 그러면 올림을 하니까 몇 개요? 4개죠. 여기 4개네요. 그 다음에 위층에 갑니다. 2층에. 자, 2층은 측면적이 3000제곱미터래요. 3000제곱미터면 이게 뭐 50m 아니고 자, 특별한 옵션이 없죠. 그러면 이건 3000 나누기 얼마예요? 기본 베이스가 여기 기준이 얼마라고 했어요? 자, 600이라고 그랬죠. 나누기 600으로 하는 거예요. 자, 600으로 하니까 자, 65, 30 5개 나오네. 5개 바로 이거는 자, 소수점이 없으니까 바로 5개. 자, 바로 위층으로 갑니다. 위층으로 하니까 이거 600제곱미터네요. 여기도 50m 이내에 있고 다른 옵션이 없네요. 그러면은 자, 600 나누기 얼마예요? 자, 600이 되겠죠. 기본 베이스로 나누니까요. 자, 그러면 한 개네요. 딱 떨어졌네요. 자, 4층에 갑니다. 4층은 500제곱미터네요. 500제곱미터니까 이거는 야, 여기에서부터는 다 두 개 층을 합칠 수가 없죠. 500이 다 넘으니까요. 자, 그걸 또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500제곱미터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 500 나누기 600. 자,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0.83이 나오네. 0.83. 0.83이 나오니까 자, 이거 올림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에 한 개. 자, 그 다음에 5층, 6층은 이제 이게 면적이 작잖아요. 두 개를 이제 한번 합쳐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합쳐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00. 자, 250이니까 450 나왔네요. 그러면 두 개를 묶을 수가 있죠. 500 이하니까요. 500에 묶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하나네요. 5, 6층에서 하나. 자, 그러면 총 몇 개요? 하나, 둘, 자, 세 개. 그럼 8개, 4개니까 총 12개네요. 그래서 여기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12개. 자, 여기 이 건물에 지금 경보 경계 구역수는 12개로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나눈다는 의미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회로가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요. 자, 뭐 여기까지는 없고 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나머지 12개까지는 너무 복잡해서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12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1층에 자, 1층을 나눴죠. 지금 몇 개로 4개로 나눴죠. 그럼 1층에 4개니까 하나, 둘 이게 이러고 안 되겠네. 자, 다시 그릴게요. 제가 이걸로는 가망 택도 없네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회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1층 거는,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1층을 수용하면 돼요. 4개로 나눴으니까요. 여기 1층에, 여기가 뭐, 영업실, 여기는 뭐, 창고, 여기는 연구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나누어서 이렇게 4개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층은요. 2층은, 자, 5개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2층 거는 이렇게 또 이제 회로가 따로따로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3층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5층, 6층을 하나 묶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묶어가지고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회로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경계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회로가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것. 이게 이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까지 뭐 한꺼번에 12개를 다 각 층을 다 한 건물 다 구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한 층 내지 두 층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서 꼭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R형 복합 수신기 봅니다. R형 복합 수신기. 자, 복합자가 들어갔죠. 복합자. 자, 복합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집약시켜 가지고 이 안에 수용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존에 이제 접점 신호 있었죠. 일반형 감지기, 발신기 등은 자, 중계기를 거쳐서 자, 이렇게 R형 신호 수신기로 들어온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일반형 감지기, 발신기를 많이 씁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많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아래 보니까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제연 설비, 방화 셔터, 그 다음 그것만 있겠습니까? 뭐 배연 설비, 또 환기 시설, 여기 스프링쿨러, 옥내 소화전 설비, 뭐 가스계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이 다 수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자가 들어갑니다. 자, 다음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래 보니까요, R형 동작 순서가 있네요. 이 동작 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자동식 열감지기, 이거는 정원식 열감지기, 이거는 연기감지기인데 광전식이죠. 이런 것들이 먼저 화재를 감지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신호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거는 접점 신호니까 중간에 중계기를 한번 거치겠네요. 자, 중계기를 거쳐서 내려오면은 R형 이 수신기가 이 화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각종 조치를 해야 되겠죠. 어떤 조치를 합니까? 화재 경보를 발해야 되겠죠. 자, 화재 경보, 표시등도 켜줘야 되겠고요. 이거 시각 경보기, 청각 장애인용 이것도 번쩍번쩍 켜줘야 되겠고요. 자, 지구 경종도 울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그것만 합니까? 피난 유도 시설도 제어를 해야 되겠죠. 자, 복도, 이거는 복도 통로등이고요. 복도 통로등. 그 다음에 이거는 비상구 유도등이 되겠네요. 이 복도 유도등.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는 보니까 유도등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것만 합니까? 이제 초기 소화도 해야 됩니다. 초기 소화. 자, 초기 소화도 해야 돼요. 이거 보니까 옥내 소화전입니까? 옥내 소화전. 이거는 이제 스프링클러, 자, 이거는 가스계 소화 시설, 자, 이런 것들도 다 초기 소화를 시도하겠죠. 시설이 돼 있다면. 자, 그렇게 해서 R형 동작 순서를 알아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형과 R형 배선 비교인데요. 이미 이제 제가 첫 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거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이 아래 봅니다. 아래. 야, P형 수신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R형 수신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P형 수신기다, R형 수신기다. 자, 이거를 조금 알으셔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P형 수신기보다 상당히 규모가 큰 겁니다. 이것도 소형 수신기에, 소형 건물에 쓰는 건데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사각으로 표시된 거, 이게 지금 뭐냐면은 각 경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보 경계 구역이 있었죠. 경보 경계 구역을 이렇게 다 여기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개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많죠. 여러 개 수용할 수 있는 수신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R형 수신기는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봅니다. 위에. 자, 이거 설명할게요. 로컬 기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신기나, 감지기라고 그랬는데, 감지기 수신기 간에 이렇게 실선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배선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R형 수신기 있죠. 로컬 기계, 감지기하고, 어디에요? 발신기죠. 이 발신기들은 뭐예요?
지금 접점 신호기 때문에 이 중계기까지는 실선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중계기하고 수신기는 자 통신선으로 이렇게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 한 회선 여기 한 회선 해가지고 두 회선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 여기도 실선 여기도 실선인데 뭐가 이렇게 배선수가 획기적으로 감소되냐 이제 이렇게 따질 텐데요. 근데 이게 중계기가 바로 이제 층마다 있다는 거. 층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수신기는 1층에 있다면은 만약에 이게 5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5층에서 만약에 이게 P형 수신기라면은 5층에서부터 이 수신기까지 다 선이 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중기기가 5층에 있기 때문에 5층에서 이 로컬 기기하고 즉 감지기하고 지금 발신기는 자 이 중기기가 5층에 있으니까 가깝죠. 가까운 거기 때문에 실선 길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5층에서부터 자 1층까지 내려올 때는 굉장히 상당히 긴 거리죠. 여기에는 이제 통신 신호로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절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로컬하고 중계기는 아까 접점 신호기 때문에 반드시 실선으로 되는 거고 여기 간에는 고유 신호, 통신 신호로 주고받는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표시 장치는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저 위에 별 4개고요. 자, 1, 2, 3급 다 해당됩니다. 별 4개 설치 기준 뭡니다. 4층 이상의 소방 대상물은 발신기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1급 수신기를 설치할 것. 자, 4층 이상에는 1급 수신기 사용하라 했어요. 자, 그럼 1급 수신기가 바로 여기 이거 1급 수신기입니다. 이게 P형 1급 로터리 방식이에요. 이게 로터리 방식. 자, 그래서 자, 4층 이상에는 자, 1급 수신기를 설치하고요. 거기 발신기에도 자, 이 전화잭이 있습니다. 자, 전화잭이 있으면 이게 1급이고요. 없으면 2급이에요. 그래서 그 발신기에도 전화잭이 있는데 그 발신기에서 그 전화잭에다가 송수화기를 연결하면은 이 수신판에 이 부저가 울립니다. 여기 부저 있죠. 이 부저가 울리게 되고요. 이 부저가 내부에 있는데 자, 울리면은 여기에다가 송수화기를 연결하면은 4층에 있는 그 발신기와 여기 수신기 간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옛날에 나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걸 썼지만 지금은 무전기하고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0.8에서 1.5m. 자, 수신기의 이 설치 높이입니다. 설치 높이는 자, 벽에다 고정한다. 그러면 이 0.8 이상이나 1.5m 이하 이 사이에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인이 서서 자, 만질 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높이는 발신기도 그렇고요. 자, 소방 설비에 이와 같은 높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높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번 수의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자, 뭐 그래서 경비실도 가능하고요. 자, 전기실, 방제실 등 이런 데도 상시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수신기의 스위치별 기능입니다. 이 P형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자, P형 1급 로터리 방식. 로터리 셀렉터 스위치를 딱딱딱딱 돌릴 수 있는 자, 이 스위치가 달려 있으면 로터리 방식이고요. 이 스위치가 없이 여기에 자, 이 스위치와 같은 기능을 해주는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이 달려 있어요. 자, 1번 버튼 누르면 1번 회로 연결해 주고요. 2번 버튼 누르면 2번 회로 연결하고 3번 버튼 누르면 3번 회로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줘요. 이 셀렉터 스위치는 1번을 선택하면 1번 회로 연결하고 2번을 선택하면 2번을 연결하고 3번을 선택하면 3번 회로 연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버튼으로 됐느냐 로터리 스위치로 됐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버튼 방식, 로터리 스위치 방식이 있고요. 자, 여기에 스위치 표시등과 그 스위치의 기능은 로터리 방식이나 자, 뭡니까? 버튼 방식이나 비슷해요. 자, 뭐 한두 가지 틀리는데요. 그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수신기, 1급 수신기 P형. 자, 지금 책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표시 등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전압계 방식이 있어요. 전압계가 달려 있어요. 여기가 그 전압계 방식이 있는데요. 자, 그걸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재 먼저 표시등. 화재 표시등이 이거고요. 이거는 발신기나 자,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에 여기 불이 켜지고요. 자, 만약에 지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구 표시등. 지구 표시등이 이게 1, 2, 3, 4, 5에 다 지구 표시등이 이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등이 있고요. 자, 1번 회로, 2번 회로, 3번 회로, 4번 회로, 5번 회로. 이게 각 경계의 지구입니다. 경계의 지구. 자, 이게 1층, 2층 경계의 지구, 3층 경계의 지구, 4층 경계의 지구. 자, 이거는 복도 경계의 지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거를 보통 A 경계의 지구, B 경계의 지구, C, D, E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A 경계의 지구에서 자, 감지기가 작동했다. 그러면 여기에 불이 켜지고요. 물론 여기도 켜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다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표시등, 이 지금 스위치나 표시등을 설명하기 때문에 자, 거기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표시등이 켜질 거고. 자, 이 경계 지구에 있는 어떤 감지기가 작동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등, 여기 화재등 켜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계 지구에, 즉 B 경계 지구에 뭐예요? 발신기가 작동했다. 그러면 여기 표시등 켜지고요. 여기도 켜질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발신기 등이 켜집니다. 발신기 표시등이 켜져요. 그래야만 감지기가 작동했는지 발신기가 작동했는지 구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발신기 등이 켜졌다 그러면 이 경계 지구에 어떤 발신기가 눌렀구나, 누군가가 눌렀구나 라고 인식이 되고요. 발신기 등이 안 켜져 있고 여기 표시등만 켜져 있다 그러면 감지기만 작동했다고 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전압 표시등이 있습니다. 전압계입니다. 자, 이 표시등으로 된 게 있고 전압계 방식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전압계 이렇게 써놨고요. 우리 책에는 전압계는 안 그려져 있고요. 표시등으로 돼 있어요. 자, 전압계는 이것 대신에 전압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압계에 눈금을 보고 이게 24V를 가리키면 정상, 또 그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가리키면 뭐 저전압, 자, 고전압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표시등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자, 표시등 봅니다. 표시등이 24V면 녹색이 켜지고요. 자, 26V 이상이면은 과전압, 전압이 높다는 얘기고요. 자, 22V 이하면 저전압입니다. 그러면 이게 옐로우, 이거는 적색, 이거는 자, 정상이니까 녹색불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 등의 이제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항상 자, 한전에서 먼저 AC가 들어옵니다. 자, 상용전원이라고 그러죠. 상용전원 들어오면 220V가 들어오면 여기 항상 불이 켜집니다. 정전이면 꺼지겠죠. 자, 정전이 아닌 이상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 220V가 이 수신기의 내로 들어왔어요. 수신기 내부에 보면 전원부가 있어요. 그 전원부에서 이거를 220을 DC 24V로 정류합니다. 그래서 이 24V가 이 수신기에서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V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류된 24V를 항상 모니터링 합니다. 그럼 항상 정류된 전압만 모니터링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만약에 뭡니까? 들어오는 한전의 상용 전원이 정전이 났다. 그럼 여기 꺼지겠죠. 불이 꺼지면 여기에 녹색 불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배터리가 전환이 돼서 배터리로 이게 자, 이 수신기가 작동을 하게 돼요. 이 수신기가. 그래서 여전히 24V가 켜집니다. 이때 24V를 모니터링 하는 거는 자, 한전에서 들어오는 정류된 전압이 아니죠. 자, 배터리의 전압을 자,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거를 평상시에 자, 뭡니까?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압에서 배터리로 잘 체인지가 되는지, 또 다시 또 배터리에서 한전 전압으로 다시 잘 체인지가 되는지, 또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자, 보는 게 바로 AV 전원 시험 스위치예요. 이 AV 전원 시험 스위치는 자, 검정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고 있을 때만 작동하고요. 손을 떼면은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는 동안에 바로 뭐예요? 자, 상용 전원으로 작동됐던 게 이게 자, 배터리 전원으로 바뀌어지고요. 자, 배터리 전원을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로 작동하면서 이와 기타 이런 등이 정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이상이 없으면 이 버튼을 손을 뗍니다. 떼면은 이게 다시 튀어나오고 바로 한전 전압 정류된 DC 전압으로 이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전에서 배터리에서 다시 한전 전원으로 전환이 제대로 되는지 또 배터리의 전압은 이상이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AV 전원 시험 스위치예요. 자, 지금 전압기까지 했고요. 전압 표시등 했습니다. 자, AV 전원 감시 표시등 있습니다. 자, AV 전원 감시 표시등은 축전지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축전지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적석이 켜졌다면 축전지, 즉 말해서 안에 있는 배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AV 배터리, 그 AV 배터리가 지금 전압이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러면 아예 방전이 돼서 지금 불량 상태이거나 이래요. 그러면 이게 적색이 들어오면 자, 그 배터리를 해체해서 전압이 정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전압이 정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자, 이 잭이 헐겁게 꽂혀 있는지 확인하고요. 뭐 단선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배터리 자체가 불량이다. 그러면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돼요. 여기에 불이 켜졌을 땐 대부분 배터리가 자, 노후화 돼가지고 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기 봅니다. 발신기. 자, 여기 보면 발신기 응답 표시등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발신기는 자, 경계지구에 어떤 경계지구에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표시등도 켜지지만 자, 여기에도 불이 켜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스위치 주의등 봅니다. 스위치 주의등 표시등은 자, 여기 있는 스위치 봅니다. 자, 주경종, 지구경종, 자동독구, 도통시험, 이 동작시험 이런 스위치들은 한번 누르면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눌러줘야 복구가 됩니다. 자, 이런 스위치들은 자, 깜빡 잊어버리면 눌러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큰일 나겠죠. 만약에 화재가 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위치 주의등이 켜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환기를 시켜줍니다. 이게 켜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딘가 지금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복구시키라고 여기에 불이 켜지는 겁니다. 스위치 주의등이. 자, 그러면 이 스위치 주의등은 자, 시험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눌러도 켜지고요. 자, 이런 걸 눌러 놓으면 켜집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다 끝났을 때, 자, 여기 있는 복구 스위치 누르고요. 마지막으로 누르고 스위치 주의등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래서 스위치 주의등이 꺼져 있으면, 자, 이제 평상시 운용 상태로 다 해 놓은 거예요. 자, 정상 운용 상태가 됐고요. 만약에 스위치 주의등이 켜져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스위치가 잘못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상 위치로 다시 복구를 하면 여기에 꺼집니다. 자, 이때 스위치 주의등 쓰는 거고요. 자, 도통시험 표시등이 있습니다. 자, 이 도통시험은 자, 이 아래 보면 도통시험 스위치가 있어요. 이 도통시험 스위치를 눌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셀렉터 저 스위치 있죠. 로터리 스위치를 1로 붙이면요. 이게 딸깍딸깍 하면서 올라갑니다. 단계별로. 그런데 1로 선택하면 1번 회로하고 연결해 주고요. 2를 선택하면 2번 회로하고 연결해 주고 3번을 선택하면 3번 회로,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줘요. 그래서 자, 도통시험을 자, 누른 상태에서 1번을 딱 누르면은 자, 1번 회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도통시험이에요. 자, 이 도통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자, 어떤 회로가 연결됐을까요? 자, 잠깐 제가 하나만 그려볼게요. 잠깐만. 자, 그림을 제가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1번 회로 다 똑같아요.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을 거고요. 여기도 다 연결이 됐는데 제가 하나만 그린다는 거예요. 하나만. 자, 여기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똑같은 스타일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A 경계지구 보죠. 이게 A 경계지구인데 A 경계지구로 가면은 감지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10개도 있을 거고 뭐 30개도 있을 거고 자, 저는 여기에 4개만 지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이렇게요. 이렇게 자, 감지기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나왔죠. 자, 다음 감지기로 또 들어가죠. 또 거쳐서 다시
나와서 다음 감지 들어갑니다. 또 나옵니다. 자, 들어갑니다.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종단저항을 이렇게 거쳐서요. 다시 또 이렇게, 자, 다른 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래서, 2번 회로도 똑같고, 3번, 4번, 5번 회로도 이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동작 시험을 이제 합니다. 자, 다시 레이저로 바꿀게요. 자, 이제 시험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 도통시험입니다. 제가 동작시험이라고 했나요? 자, 도통시험입니다. 도통. 자, 도통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자, 스위치 누릅니다. 이 스위치를. 자, 누르면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손을 떼고, 자, 이 셀렉터 스위치를 1번에다 딱 돌려서 1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1번 회로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자, 1번 회로가 이 도통시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번 회로가 1번에 붙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이 도통시험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온다. 자, 보냈던 게 다시 이렇게 회로가 구성됐죠. 종단저항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감지기를 거쳐서 돌아오면 이 회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게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녹색불이. 이건 표시등이에요. 표시등 방식이에요. 자, 녹색불이 들어오고,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끊겨 있다. 단선이 돼 있다. 그러면 전류를 보내면 돌아올 수 없겠죠. 끊겨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단선입니다. 그러면 이 도통시험 결과는 여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단선이니까, 자, 0V고요. 그러면 이때는 적색불이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적색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회로 어딘가에 끊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녹색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자, 회로 연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 표시등으로 안 돼 있고, 자, 전압계 방식이 있어요. 전압계 방식은 이 전압이 몇 볼트 뜨냐면 정상은 4에서 8V. 정상은 4에서 8V가 나오고요. 자, 단선인 경우에는 0V가 나옵니다. 단선은 0V, 정상은 4에서 8V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자, 전압계인 방식에서 그 전압으로 판단합니다. 0V냐, 4 내지 8V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통시험을 합니다. 자, 어디까지 왔나요? 여기까지 도통시험까지 했죠. 자, 이제는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주경종. 주경종은, 자, 이 버튼, 주경종, 지구경종, 자동복구, 도통시험, 동작시험은 누르면 들어가고 다시 한번 눌러야 나온다고 그랬죠. 자, 주경종은 어떤 때 쓰냐면, 자, 주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경종이, 자, 끊기게 됩니다. 정지합니다. 자, 지구경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건 어느 때 그러면, 자, 멈추느냐. 이제 이렇게 시험할 때, 점검할 때, 자, 시끄럽겠죠. 그러나 경종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확인하고 바로 이렇게, 자, 눌러서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또 비화재보가 있을 때 있어요. 화재가 아닌데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화재 신호가 들어와서 여기 표시등에 불이 켜지고 화재 불이 켜지면서, 자, 경종이 울리겠죠. 자, 이때는 화재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경계지구로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 자, 화재가 안 일어났는데, 자, 이게 지금 경종 울리고 감지기가 작동되고 난리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시끄러우니까 빨리 주경종하고 지구경종을 일시정시킵니다. 자, 이런 때에 쓰는 게, 자, 이 주경종, 지구경종의 정지 버튼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다 이제 뭐 점검이나 이런 게 다 끝났다. 그러면 이걸 다시, 자,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놔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지금 경종을 끊으라고 눌러놨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잃어버리면은 이 스위치 주의등이 켜진다는 거예요. 자, 지구경종 지금 끄기에서 이거 누르면은 스위치 주의등이 동시에 켜집니다. 그럼 나중에, 아, 이게 지구경종을 내가 눌러놓고 안 껐구나. 그래서 스위치 주의등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복구를 그럴 때, 그런 때 지금 이 두 개 스위치를 쓰고요. 자, 밑에, 야, 동작시험 스위치 봅니다. 동작시험. 도통시험 스위치는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려버렸고, 자, 동작시험 스위치 봅니다. 이 동작시험 스위치는 동작시험 할 때 누르는 건데요. 자,
이 동작 시험 스위치는 바로 어떤 걸 가지고 동작 시험을 하냐면, 자, 이 자동 복구, 자, 동작 시험 스위치 누르고, 자동 복구 누르고, 그 다음에 이 회로 선택 스위치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동작 시험을 왜 하느냐? 아까 도통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회로하고 이 감지기를 거쳐 쭉 돌아오는 이 배선 상태, 회선 상태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 그거를 도통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동작 시험은 뭐냐면, 여기 회로, 이 회로, 여기 네가, 자, 회로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표시되는 것들, 화재 표시등 하는 것들, 경종 울리는 것들, 여러 가지 작동되는 것들이 안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여기 감지기에 가가지고 감지기를 작동한다든가 발신기를 눌러가지고 실제로 신호를 보내봐요. 보내서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이게 뭐 20개라고 하면 20개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이 수신기 내부에 있는 이 회로가 모든 이 안에 있는 뭡니까? 자, 모든 그 모듈들이 서킷이죠. 회로의 모듈들이 다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동작 시험을 하게 되면 이 1회로, 2회로, 3회로, 4회로, 5회로의 회로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이상 유무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동작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작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누르고요. 자동 복구 누르고 이 셀렉터 스위치를 1번에다 딱 맞춥니다. 그러면 1번에다 맞추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거는 여기 동작 시험하고 이 회로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1번을 했다는 거는 1번하고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1번 회로. 그럼 이 동작 시험에 버튼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스위치가 눌러져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에서 여기에다가 이 안에 입구 측에다가 자,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오는 신호처럼 그 신호인 양 똑같은 그런 상태로 여기에다가 신호를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지금 들어온 신호처럼 여기에다가 입구에다 넣어줘요. 신호를. 그러면 이 회로가 발신기가 동작한 것처럼 혹시 감지기가 보낸 신호가 작동한 것처럼 작동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신호를 넣어줬으니까. 뭐 다른 신호 없어요. 접점 신호예요. 접점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접점 신호에 접점을 붙여주면 돼요. 여기서 접점을 붙여줘요. 강제로. 그러면 이 회로가 작동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켜질 거 켜지고 울릴 거 울리고 다 하면은 이상이 없고요. 그러면 2번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 2번 회로하고 이 동작 시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이 입구에다가 자, 감지기가 작동한 것처럼 신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2번 회로도 울릴 거 울리고 또 켜질 거 켜지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회로가 지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이와 같이 셀렉터를 돌리면서 선택해서 자, 회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 할 때 동작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동 복구는 왜 누르냐면 이 자동 복구는 이 시험을 우리가 동작 시험을 하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자, 1번 회로를 누르면 자 해서 동작 시험 했죠. 그럼 2번으로 우리가 셀렉터만 돌리기만 하면 바로 2번 회로로 자 신호를 줘서 2번 회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 끝났으면 바로 3번 돌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을 됐는데 이 자동 복구 시험 스위치가 없다면 자 시험 스위치가 없다면 자, 어떤 상태냐면 야 동작 시험을 합니다. 해놓고 자 2번으로 가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켜져 있고 표시등 켜져 있고 좀 경보음이 울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복구 스위치를 한번 눌러줘야 되고요. 복구 스위치 누르고 자 2번으로 돌리고 다시 동작 누르고 이렇게 자 뭡니까 복잡하게 이게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구하는 과정을 이 자동 복구가 해주는 거예요. 이 자동 복구가 자 1번 끝났어요. 자 2번으로 돌리자마자 이 자동 복구가 1번 시험할 때 작동했던 회로들을 다 복구시켜줘요. 그래가지고 2번 바로 시험할 수 있도록 복구를 해줘요. 그러면 2번 붙이면은 다 복구됐기 때문에 바로 시험이 할 수가 있겠죠. 동작 시험을. 자, 그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 복구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 자동 복구는 결국 이 복구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동작 시험 할 때만 자동 복구가 필요해요. 자, 자동 복구 누르는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책에 설명드렸죠. 자, 이 로타리 스위치에서, 자, 로타리 방식에서,
자, 뭡니까? 동작 시험 할 때 순서가 어떤다고요? 자, 동, 자, 회. 자, 동작 시험 자동 복구, 회로 선택 스위치. 이 순서를 한다 했죠. 동, 자, 회. 복구할 때는요? 복구할 때는 해, 동, 자. 이렇게 되는 거. 회, 동, 자. 회자동이 아니고, 자, 동, 자, 회. 자, 복구할 때는 해, 동, 자. 자, 이렇게 순서를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동작 시험까지 그럼 했고요. 자, 도통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 회로 선택 스위치가 바로 이 회로를 연결해 주는 거고, 자, 자동 복구 방금 말씀드렸고, 자, 화재 복구 스위치. 이게 이제 화재 복구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가, 자, 이거는 누르면 들어갔다가, 자, 모든 회로를 복구해 줘요. 그 다음에 놓으면은, 손을 떼면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누르자마자 이 안에 있는 동작된 회로들을 복구해 주고요. 손을 떼면은 이게 튀어나온다. 자, 복구해 주고 튀어나온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복구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경종, 지구경종, 자동복구, 도통시험, 동작시험 버튼들이 자, 튀어나오나요? 자, 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스위치 주의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는 회로만 복구시켜 주는 거고요. 잘못 눌러진 스위치는 항상 수동으로 원래 상태로 자, 복구를 시켜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부저. 부저는 아까 자, 발신기 측에서 자, 수신기 측을 부를 때, 자, 응답하라고 부를 때 이 부저가 울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전화짝 말씀드렸고,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가 자,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게 복합 방식이 있어요. 복합 방식은 뭐냐면 P형 자, 뭐 1급 복합 방식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기능이 여러 가지로 다 더 집약을 시켜가지고 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뭡니까? 가스계 소화시설 자, 감시하는 곳에가 들어갈 수 있고요. 스프링클러 또 뭐 일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소화전 있죠. 소화전도 제어할 때 일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을 감시 제어 기능을 그래서 연동을 시킵니다. 이런 장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 그런 장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때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가 들어있어요.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지기가 작동했다. 그러면 그 감지기로 인한 화재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바로 뭐예요? 비상방송 시스템으로 여기에서 그쪽으로 연동이 됐기 때문에 넘겨줍니다. 비상방송 시스템으로 신호를. 그러면 비상방송 시스템에서 자, 그 신호를 받아서 자, 빨리 대피하라고 멘트가 나가겠죠. 자, 그래서 그 멘트를 자, 끊어주는 게 자, 여기에 비상방송 스위치는 그리 넘어가는 멘트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예요. 자, 비화재보인데 비상방송이 나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피하느라고 난리 나니까 자, 이때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를 자, 끕니다. 끄면은 그쪽으로 신호가 안 넘어가겠죠. 연동 신호가. 자, 그때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 쓰고요. 자, 축적 스위치가 있어요. 자, 여기 로타리 방식에는 없는데요. 버튼 방식에 가면은 축적 스위치가 있습니다. 버튼이. 축적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요. 스위치라기보다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자, 예를 들어서 평상시는 누르지 않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축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축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작동. 자, 어작동이 됐을 때, 즉 비화재보호나 마찬가지죠. 어작동이 됐을 때에 자, 이게 뭡니까? 작동하지 않게끔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축적 스위치죠. 축적 기능이에요. 그 축적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자, 어작동이 됐을 때 그게 작동이 해버린다면 화재로 인식돼 가지고 난리 나니까 그 작동된 것들은 걸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비화재보에 그만큼 방지를 해준 거죠. 비화재보를 방지를 해주는데 100% 방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이제 그 숫자를 줄여주는 거죠. 그만큼. 자,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은 뭐예요?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그거를 비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축적으로 할 때 누르는 거고, 자, 평상시는 버튼을 정상 위치로 자, 놓아가지고 축적 기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때에 선택하는 그 버튼이 이 축적 스위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유도등 전멸해가지고 자동 수동이 있죠.
이것도 토글 스위치고 위로 제끼면 2단이죠. 자동. 아래로 제끼면 수동.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유도등은 뒤에 나옵니다. 금방. 그때 보면 뭐 복도 유도등, 통로 유도등, 뭐 피난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화재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켜질 건 켜지고 원래는 이 유도등은 365일 켜져 있어야 돼요. 24시간 365일 켜져야 되는데 3선 방식, 3선 방식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평상시 안 켜져 있습니다. 안 켜져 있다가 이렇게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켜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제어 선으로 신호를 보내면 그때 켜집니다. 이게 이제 3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 이렇게 자동으로 해놔야 돼요. 그러면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유도등이 켜져야 되겠죠. 왜? 안에 있는 내실자들이 밖으로 잘 유도등을 보면서 출입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등이기 때문에 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하고요. 이 수동으로 할 때는 뭐냐면 점검할 때 이 수동으로 하면은 다 켜집니다. 다 켜놓고 램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안 켜졌다면 왜 안 켜지는 건지 램프가 나간 건지 그러면 뭐 해선이 어디가 단선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수동으로 해가지고 점검할 때 쓰는 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런 모든 기능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